You better run the house because 가만히 날 묻겠어. 넙덕의 영혼은 마침내 해방되고 열이를 도와 혼을 나누는 의식을 거행해 강철이를 윤갑의 육체에서 분리시키다. 폭풍이 몰아치던 밤, 열이는 저주받은 궁전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부적이 쥐어져 있었고 그 부적은 희미한 빛을 발하며 그녀의 떨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는 듯했다. 여덟 자 귀신의 저주는 수백 년 동안 황궁을 올가맸고 그 어둠의 뿌리는 열이의 외할머니 넙덕의 영혼마저 사로잡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밤 열이는 모든 것을 끝낼 각오를 다졌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그 안에는 13년간 쌓인 슬픔과 분노 그리고 사랑이 뒤엉켜 있었다. 여덟 자 귀신과의 최후의 대결은 처절했다. 귀신의 울부짖음은 궁전의 벽을 뒤흔들었고 검은 안개가 열이를 집어삼키려 했다. 그러나 열이는 외할머니 넙덕이 남긴 주술서를 단단히 붙잡고 오래된 주문을 읊으며 저주의 핵을 향해 돌진했다. 그녀의 몸은 상처로 얼룩졌고 숨은 거칠었지만 그녀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마침내 부적에서 뿜어져 나온 눈부신 빛이 귀신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귀신은 비명을 지르며 허공으로 흩어졌고 그 순간 궁전은 고요에 잠겼다. 열이는 무릎을 꿇고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해냈다. 여덟 자 귀신은 마침내 초월의 길로 보내졌다. 그러나 진정한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귀신의 저주가 풀리자 넙덕의 영혼이 희미한 빛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13년 만의 재회였다. 열이의 눈앞에 서 있는 외할머니는 생전에 따뜻한 미소를 간직하고 있었지만 그 영혼은 마치 바람에 흩어질 듯 연약해 보였다. 열이는 눈물을 억누르며 외할머니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손이 허공을 더듬었지만 차가운 공기만이 손끝에 닿았다. 넙덕의 영혼은 열이의 뺨을 어루만지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열이의 가슴은 찢어질 듯한 그리움과 죄책감으로 가득 찼다. 13년 전 그녀가 어린 소녀였을 때 넙덕은 열이를 지키기 위해 저주에 맞서다 희생되었다. 그때의 무기력함이 열이의 마음을 짓눌렀다. 넙덕은 열이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했다. 그녀의 영혼은 점차 빛을 잃어가고 있었고 곧 환생의 길로 떠나야 한다는 것을 열이는 직감했다. 하지만 그 전에 넙덕은 열이에게 마지막 선물을 남겼다. 그것은 강철이의 영혼을 윤갑의 육신에서 분리할 수 있는 고대의 의식이었다. 열이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강철이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켜온 수호령이자 그녀의 가장 큰 의지처. 하지만 그의 영혼은 윤갑의 몸에 얽매여 있었다. 윤갑, 한때 황궁의 고귀한 도련님이었지만 저주로 인해 영혼이 방황하는 존재. 이 의식은 강철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지만 그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무거웠다. 넙덕이 전한 의식은 잔혹할 만큼 복잡했다. 그것은 달이 가장 밝게 빛나는 밤, 황궁의 중심에 숨겨진 비밀 재단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재단은 수백 년 전 신전 전사들이 저주를 봉인하기 위해 만든 장소였다. 의식을 시작하려면 열이는 자신의 피를 제물로 바쳐야 했고 강철이와 윤갑의 영혼을 동시에 불러내야 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따로 있었다. 의식이 성공하더라도 두 영혼 중 하나는 영원히 소멸할 가능성이 있었다. 열이의 손이 떨렸다. 강철이를 구하기 위해 윤갑을 희생시킬 것인가? 아니면 윤갑을 되살리기 위해 강철이를 잃을 것인가? 넙덕의 영혼은 그 선택을 열이에게 맡긴 채 마지막 미소를 남기고 빛 속으로 사라졌다. 열이는 재단 앞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넙덕이 남긴 주술서와 부적이 쥐어져 있었다. 강철이는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을 만큼 복잡했다. 그는 열이의 선택을 알고 있는 듯했다. 의식을 시작하면 그의 운명은 열이의 손에 달려 있었다. 열이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강철이의 희생, 윤갑의 구원, 그리고 그녀 자신의 죄책감. 모든 것이 뒤엉켜 그녀를 옥죄었다. 밤이 깊어지며 달빛이 재단을 비추기 시작했다. 열이는 주술서를 펼치고 의식을 준비했다. 그녀의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고 재단은 붉은 빛으로 물들었다. 강철이와 윤갑의 영혼이 재단 위에 떠올랐다. 두 영혼은 서로를 마주하며 묘한 긴장감을 뿜어냈다. 열이는 주문을 읊으며 의식을 이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점차 단호해졌다.
재단에서 뿜어져 나온 빛은 점점 더 강렬해졌고 마침내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그 순간 열의의 비명이 궁전을 뒤흔들었다. 의식의 빛이 사그라들며 황궁의 재단은 깊은 어둠에 휩싸였다. 열의는 숨을 몰아쉬며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손에 쥔 부적은 이제 차갑게 식어 생기를 잃은 듯했다. 재단 위 강철이와 윤갑의 영혼이 떠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침묵이 궁전을 짓눌렀고 열의의 심장은 불안과 혼란으로 터질 듯 요동쳤다. 그녀는 성공했는가? 아니면 그녀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인가?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뜨거웠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열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그 순간 재단 아래에서 낮은 진동이 시작되었다. 땅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오래된 돌틈 사이로 검은 안개가 스며 나오더니 점차 거대한 소용돌이로 변했다. 열의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8자 귀신의 저주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의식은 성공했지만 그 대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했다. 강철이의 영혼은 자유를 찾았다. 그는 이제 육신에 얽매이지 않은 빛의 형태로 희미하게 빛나며 열의 곁에 서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죄책감이 어려 있었다. 그는 열의가 치른 대가를 알고 있었다. 윤갑의 영혼은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그의 육신은 재단 아래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저주의 마지막 조각과 융합되었다. 윤갑의 육신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도 귀신도 아닌 형언할 수 없는 괴생명체로 변모하고 있었다. 열의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의 선택이 낳은 결과는 기적과 비극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강철이는 그녀 곁으로 다가왔다. 그의 투명한 손은 열의의 어깨를 스치려 했지만 차가운 공기만이 그녀의 피부를 스쳤다. 그는 더 이상 물리적 존재가 아니었다. 그의 눈은 열의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했지만 그 순간 궁전의 벽이 갈라지며 굉음과 함께 숨겨진 비밀의 문이 열렸다. 그 안에서 먼지로 뒤덮인 오래된 두루마리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열의는 떨리는 손으로 두루마리를 집어 펼쳤다. 그 안에는 외할머니 넙덕이 남긴 최후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저주를 완전히 끝낼 수 있는 마지막 의식이 존재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 의식은 단지 열의의 생명을 대가로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열의의 영혼까지 어둠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위험한 금단의 주술이었다. 열의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그녀는 강철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그녀에게 제발 멈추라고 애원하는 듯했지만 열의는 고개를 저었다. 외할머니 넙덕의 희생, 강철이의 자유, 그리고 윤갑의 비극 이 모든 것을 헛되게 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두루마리를 꽉 쥐며 일어섰다. 그 순간 재단 아래에서 괴생명체로 변한 윤갑의 그림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 존재는 인간의 형상을 잃고 검은 안개와 붉은 눈빛으로 뒤덮인 거대한 덩어리였다. 그것은 열의를 향해 다가오며 낮은 울음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수백 년의 원한과 고통이 뒤엉킨 듯 열의의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그것은 더 이상 윤갑이 아니었다. 저주의 최종 형태,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가 된 악의 화신이었다. 갑작스럽게 궁전의 천장에서 빛 한 줄기가 쏟아져 내려왔다. 그 빛 속에서 넙덕의 영혼이 다시 나타났다. 그녀의 모습은 희미했지만 여전히 따뜻한 기운을 뿜어냈다. 넙덕은 열의에게 다가가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열의는 그 순간 외할머니의 기억을 보았다. 넙덕이 저주와 싸우던 마지막 순간 그녀가 열의를 위해 자신의 영혼을 바쳤던 순간이었다. 넙덕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열의가 이 싸움을 끝내려면 그녀는 저주와 하나가 되어야 했다. 그것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었다. 열의의 영혼이 저주를 흡수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었다.